자, 조금씩 자주 먹으면 살이 빠진다. 조금씩 자주 뭐 야채, 가벼운 음식 같은 거를 먹어요. 그럼 네. 당연히 빠지죠. 어차피 이렇게 먹는 거는 유지를 못 해요. 그렇게 먹기도 힘들어요. 맞아요. 빡세게 운동을 하면요. 후폭풍, 리바운드 효과가 있어요. 식욕이 폭발하는구나, 같이. 폭발해요. 그리고 지방을 가장 많이 연소할 수 있는 구간이 네. 정도 수준이거든요. 저도 83kg까지 나갔었고. 83kg까지 나갔었다고요? 네네. 내가 살찌는 체질이라도 살이 안 찌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건강 다이어트 코치 유튜버 러브에코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러브에코 23만? 네네네. 네. 지금 23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어요. 23만 구독의 유튜버이시고요. 그리고 뭐 작가이시기도 하고 책 쓰셨잖아요. 당신이 살찌는 이유. 무섭다. 근데 지금 이제 유튜버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원래 뭐 직업이 있으셨잖아요. 원래 저는 대기업 해외 마케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화장품 회사, 외국계 화장품 회사에서 또 거기 온라인 마케팅 업무를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그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겼고 안면에 약간 미세한 마비까지 와서 굉장히 눈을 감으면 한쪽 눈은 많이 감기고 한쪽 눈은 뜨고 있고 되게 여성으로서 자존감이 많이 젊은 떨어지잖아요. 나이에. 네, 30대 초반이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제가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절방 유산을 판정받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진짜 애가 잘못돼서 아이를 이 세상에서 못 만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네.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건강으로 인한 이제 가정의 아픔을 많이 겪다가 어느 순간 이제 건강을 눈을 뜨고 나니까 우리의 생활 습관, 식습관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 벌어졌구나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건강과 다이어트의 네. 전문가가 이렇게 되셨는데 정말 묻고 싶은 게 살찌는 체질이 있는가 이게 유전인가 저는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보면 잘 먹는데 늘 날씬한 친구가 있고 저는 조금 먹는데 늘 좀 살이 찌거든요. 그럼 정말 억울해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먹는 거의 양에 따른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러브에코님은? 당연히 있죠, 체질이. 그래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거는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83kg까지 나갔었고. 그래서 83kg까지 나갔었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조금만 먹으면 엄청 찌는 체질이에요. 후성 유전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자가 우리가 이렇게 확정돼서 이대로 막 간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 식습관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 내력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모두가 암에 걸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나의 후천적인 이런 습관이 좀 많이 좌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천적 플러스 후천적.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살찌는 체질이라도 살이 안 찌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희망적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다이어트 하면은 우리가 다 뭐 이렇게 아는 건 너무 많아요. 그죠? 나름의 다 전문가들인데 한번 OX 퀴즈를 그래서 내볼까 해요. 거기에 답을 좀 해주시고 그 답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조금씩 자주 먹으면 살이 빠진다. 전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OX. X. X예요? 네. 그래서 이 맥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조금씩 자주 뭐 야채, 가벼운 음식 같은 거를 먹어요. 그럼 네. 당연히 빠지죠. 절대적인 칼로리가 뭘 부족하니까. 먹느냐가 중요한 거구나. 그렇죠. 근데 어차피 그 조금씩 야채 조금 계란 하나 이렇게 먹는 거는 유지를 못 해요. 네. 몸에 그렇게 먹기도 힘들어요. 맞아요. 지속도 못할 뿐더러 네, 네. 기초대사량도 저하돼요. 근데 보통 조금씩 많이 먹는 거는 우리 주부들 보면 난 하루 종일 먹는 게 별로 없는데 왜 살이 안 빠지지? 그 얘기는 애들이 남긴 거 조금 먹고 과자, 당 떨어져 과자. 떡. 네, 맞아요. 근데 절대적인 양은 많진 않죠. 그쵸. 자, 그런 식으로 그런 정제 탄수화물 떡, 빵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위주로 조금씩 드시면 뭐 커피 네. 이러면 하루 종일 그런 걸 먹을 때마다 지방 저장 호르몬이라고 별명이 붙여진 인슐린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네.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게 돼요. 그런 걸 먹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인슐린이 분비될 때는 지방이 연소되는 것 자체가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내 몸에 지방을 저장하는 모드로 발동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방이 계속 저장만 되고 연소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지. 네, 그래서 야금야금 조금씩 먹으면 하루 종일 나는 저장만 한 상태야 라는 게 되는 거죠. 그 일반적인 상식은 의사들이 보통 뭐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자주 먹어라 하는데 그게 뭘 먹느냐가 그렇죠. 중요한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질문. 자, 운동은 되도록 빡세게 해서 칼로리를 태워야 살이 빠진다. 이건 정말 X. X예요? 네, 여지가 없습니다. 어머, 그래. 아니, 왜 빡세게 해서 칼로리를 태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빡세게 운동을 하면요. 후폭풍, 리바운드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욕이 폭발하는구나, 같이. 폭발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이어트에 성공을 못하는 분들은 식욕 절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방을 가장 많이 연소할 수 있는 구간이 이제 최대 심박수에서 6에서 70% 네.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좀 빠르게 걸을 때 숨이 너무 차기 직전 상태예요. 그럴 때 지방 연소가 가장 많이 되는데 다이어트 목적으로 운동을 할 때 빡세게 한다? 그건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아, 그러면 좀 살살 자주 하는 게 좋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좀 빠르게 걷기를 뭐 아침에 1시간 정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에 운동 너무 하려고 하지 말라. 대신 매일 가서 걸으세요라고 말씀드려요. 걷기가 중요한 이유가 단순히 이제 칼로리를 연소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낮에 밖에 나가서 걸으면 햇볕을 맞으면서 걷잖아요. 그러면 뭐 세로토닌 분비가 비타민 활성화돼요. D도 네, 생성이 비타민 되고. D 합성을 하고. 근데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게 뭐냐면 밤에는 이 멜라토닌으로 변하는 전구 물질이에요. 잠 잘 오네. 네, 그러니까 아침에 뭐 낮에 햇볕을 받으면서 걸으면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근데 밤에 잠을 잘 자면 살이 잘 빠져요. 맞아.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사람이 햇볕을 받아야 돼. 예, 자외선은 그럼 뭐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네네. 자, 설탕과 소금을 모두 멀리해야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다. 설탕, X입니다. 소금 X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설탕의 누명을 쓰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설탕 때문에 일어나는 이제 폐해들이 이제 소금이 그 누명을 얹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가 소금 적게 먹어라, 뭐 저염식하라 이런 얘기를 늘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소금은 필수 미네랄이에요. 그 뜻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란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설탕은 필수 미네랄이 아니에요. 네. 네, 설탕은 그냥 그 정제되어 있고 당 그 자체거든요. 네, 좀 네. 달라요, 특징이. 그 미네랄이 부족할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금은 우리 몸에 필수예요. 특히 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되게 중요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때 저염식을 하고 물을 많이 마시면요 몸에서 탈수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소금이 물을 흡착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 몸에 물을 저장하고 싶을 때는 소금을 같이 먹어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물만 마시게 되면 탈수가 야기되잖아요. 네. 그럼 어떤 무서운 일이 생기냐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요. 그 뜻이 뭐냐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요 몸에서 인슐린이 계속 또 끊임없이 분비돼요. 그럼 당뇨의 위험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일단 1차적으로는 살이 찌는 몸이 돼요. 물을 먹는데? 소금이 부족하면. 물을 먹는데 소금이 부족하면 살이 찔 수 네. 있다. 그래서 소금을 잘 챙겨 드셔야 돼요. 네. 어떤 소금 먹는 게 좋아요?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민이프. 네. 제가 먹는 소금 거 잘 하고 있는 네네, 거죠? 잘하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혈당 높이는 음식은 건강과 다이어트에도 해롭다. X 오, 반전이죠. 제가 다 잘못 알고 있었네요. 아니, 혈당 높이는 음식이 건강과 다이어트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요즘에 이런 짧은 쇼츠나 릴스 같은 컨텐츠가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걱정됐던 컨텐츠가 뭐였냐면 찐 양배추의 배신이라는 컨텐츠였어요. 찐 양배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연속 혈당기를 차고 찐 양배추를 드신 분이 계세요. 네. 근데 이게 혈당이 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찐 양배추가 굉장히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먹었는데 네. 혈당이 이렇게 오르네요. 이거 이제부터 먹으면 안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댓글이 정말 양배추의 배신이에요. 뭐야. 다시는 안 먹을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양배추를 찌게 되면요. 네. 그 양배추 세포막이 파괴가 되면서 몸에서 흡수하기 용이한 상태가 돼요. 네. 그러면 이걸 먹었을 때 우리가 이제 이미 흡수하기 용이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덜 쓰고 그렇죠. 그냥 쉽게 흡수하게 돼요. 소화가 잘 되니까 흡수가 빨리 돼서 혈당이 더 오르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혈당 오르는 거는 몸에 해롭지 않은 그렇죠. 거네요. 그 네,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 우리가 뭐 혈당 스파이크로 와서 인슐린 저항성이 올 정도의 그런 당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당이 오를 뿐인 거예요. 예를 들어 어르신이 소화력이 떨어졌을 때는 그러면 찐 양배추를 드리는 게 훨씬 맞죠? 좋죠. 생양배추보단.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밤에는 우리가 잠을 잘 때 소화하는 데 에너지를 쓰면 우리 몸이 회복하는 데 에너지를 못 쓰게 돼요. 그만큼. 아, 네. 그래서 야식하고 다음 날 얼굴이 퉁퉁 붓잖아요. 붓죠. 회복을 잘 못하고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밤에 먹지 말라는 게 그런 이유인데 예를 들어서 저녁에 그 찐 양배추를 드시면 소화하는 데 에너지를 별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 몸이 회복하는데 또는 회복하는 데 대사하는 쓸 데 거 아니에요, 에너지를 에너지를. 쓸 수 있죠. 훨씬 더 긍정적인 거죠. 네, 근데 혈당이 올라서 나쁜 음식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빵떡, 정제탄수화물. 네. 그거는 정제한다는 의미 자체가 이제 좋은 것들 다 걸러낸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단순히 당덩어리잖아요. 그걸 먹는다고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혈당만 올리는 거죠. 양배추 그 된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항암 식품이래요, 양배추가. 양배추가.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누명을 그러니까 우리가 네. 너무 순간적인 꼭 한마디에 그냥 꽂혀갖고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매몰될 필요는 없는 건데 조금 그렇죠. 더 우리 거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이어트 할 때 유혹이 참 많잖아요. 저도 다이어트 진짜 평생 해오고 있는데 한 밤 10시가 마의 10시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치킨이 먹고 싶어? 이런 그 식탐의 유혹을 견디는 러브에코만의 방법이 있다면은? 일단 첫 번째는 왜 그런 음식이 땡기는지부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 분비되거든요. 코티솔. 네, 코티졸이 분비될 때는 맵고 뭐 달고 자극적인 음식이 당긴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네,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저녁에 가서 이제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저 같은 경우엔 그 전에 한 8시쯤에 요가 같은 걸 나만의 그런 뭐 걷기 이런 해소 방법을 해서 그 스트레스 레벨을 낮춰놓으면 네. 저녁에 이제 먹고 싶은 게 생각이 더 이상 안 나요. 아. 그래서 두 번째, 그럴 타이밍이 없다. 네. 나는 근데 너무 식욕이 당긴다. 언제 저녁에 요가를 할 시간이 있겠어요? 그럴 네. 때 소금차를 드셔보시면 소금차. 식욕이 확 사라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무슨 원리인가요? 그게?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탈수,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 거를 식욕으로 잘못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소금차는 소금이 물을 흡착하기 때문에 수분 충전이 잘 되거든요. 그리고 네. 미네랄 부족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채워주고 소금은 칼로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욕을 상당히 많이 채워줄 수 있어요. 저도 요즘은 소금 예찬론자가 근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네, 뭐예요? 원샷 하시면 안 돼요. 소금이 물을 흡착하기 때문에 원샷 하면 장으로 이게 다 가서 설사할 수가 있어요. 살살살살. 네네. 차처럼 드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다이어트에 실패하지 않는 나만의 필살기. 그러면 러브에코만의 세 가지 한번 좀 꼽아봐 주세요. 첫 번째로는 네. 저는 이제 목표를 정하기보다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요 직전에 또 디톡스를 15일간 했거든요. 네. 근데 나는 뭐 5kg를 빼겠다, 6kg를 빼겠다 이렇게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요? 왜냐면 내 몸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나는 뭐 15일을 디톡을 하겠다. 아니면 나는 뭐 헬스를 매일 아침에 발도장이라도 찍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스템, 오늘 아침엔 이걸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건지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다. 네. 보통은 내가 5kg 뺀다 뭐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 뇌과학적으로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두 번째는 기록한다예요. 기록. 네. 그러니까 이게
나에 대한 메타인지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그런 분들 많잖아요. 난 먹는 게 없는데 살이 쪄. 그쵸. 그렇지 않거든요. 분명히 먹고 있을 거야, 네네. 아마. 그리고 네. 언제 내가 식욕이 터지는지 기록을 하다 보면 내가 이런 음식을 먹게 되면 내가 식욕이 터지는구나. 이런 음식을 이런 행동을 하면 내가 뭔가 다이어트가 힘들어지고 컨디션이 저하되는구나. 네. 이걸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록을 해야 되는 게 내가 먹는 거를 기록하라. 먹는 것도 그렇고 나의 하루 패턴을 다이어트 일지를 작성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엄청 식욕이 터지는 게 처음에 왜 터지는지 몰랐는데 네, 네. 나중에 기록을 하다 보니까 외식에서 곡물류를 먹을 때 식욕이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외식에서 곡물 조미료에 되게 민감해요. 뭐 짬뽕 예를 들면 뭐 그런 이렇게 거죠? 특히 전 갈비탕 이런 거 먹게 되면 그 조미료가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그 조미료가 저한테는 꼭 식욕이 터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기록이 필요하고 점점 가면 갈수록 다이어트 성공률이 높아지는 거죠. 나를 아는 게 중요하구나. 그렇죠. 네. 그리고 작성하는 게 중요한 게 저도 이제 몸무게 키로수를 작성을 한 적이 있거든요. 다이어트 할 때. 그러면 거기에 그 숫자가 기입되는 게 그게 내 자신이 내가 무서워. 그래서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 나만 보는데도 그 숫자가 이렇게 확 올라가는 게 굉장히 싫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의 중요성. 맞아요. 맞아요. 네.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함께 한다예요. 아, 연대하라. 우리가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이어트는 장기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혼자 하면 막 달릴 수 있어요. 네. 우리 다이어트 시작할 때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운동도 그렇죠. 막 네. 헬스장 첫 주에만 열심히 가고. 근데 이걸 지속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다이어트인데. 그러니까 새해 결심이들 다이어트인데 늘 실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성공을 할 수 있는 건 함께 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걸 친구를 잘 보면서 둬야 돼. 그걸 보면서 저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 술도 그래요. 저 술 좋아하지만 술 안 먹는 친구랑 어디 가면 혼자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게 되고 야식 안 먹는 사람하고 근데 야식 안 먹게 되고 근데 옆에서 어머 우리 치킨 시켜 먹자 맥주 한 잔이 하면 괜찮아 막 이러면서 같이 휩쓸려서 먹게 되고 그렇거든요. 예. 다이어트 잘하는 친구를 사귀어야 돼. 자, 필살기. 자, 적어놨어요. 저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셀코TV 시청자 여러분도 자, 2025년은 정말 무엇보다도 새로 날씬한 몸으로 탄생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